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13일 아침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드려보고 우리 시장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간단한 코멘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혼자 이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VIP방 이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증시 전망이나 시황, 그리고 강의와 관련된 부분, 테마와 관련된 부분 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으실 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의 경우에 경제 지표들은 뭐 크게 중요한 경제 지표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9월 중소기업 이 낙관 지수들을 보게 되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비율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실질 임금 상승은 아무래도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계속 우려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제 미국 시장 그런대로 괜찮은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결국 하락 마감을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IMF 연례 보고서에서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재고가 부족해지고 소비 둔화가 우려된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미국, 독일, 중국 대체적으로 모두 다 하향 조정을 했죠.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을 했습니다. 이에 좀 영향을 좀 받았던 부분이 좀 있었었고요. 반면 선진국이나 신흥국들 이 물가 지수는 조금 더 상향하는 이래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반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이제 그 부분이 어제 미국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됐던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계속 있는 거죠. 소비 부진이 우려가 된다. 경제 성장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경제 성장률이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 6%인데 6%가 경제 침체 이게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것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어제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이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좀 과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 시장에 낙폭을 일정 정도 제한시켜 줄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테이퍼링 조건을 충족을 시켰다. 그래서 11월 할 가능성 높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3분기 진행되고 있는 상황만 놓고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는 기미는 있는데 그럴 기미는 보이기는 하는데 우려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조금 시장을 안정시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디램 낸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내년 말까지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이 보고서가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했었던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칩 부족과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과 관련해 가지고는 해결 기미가 좀 보인다라는 얘기 어제부터 계속 드렸잖아요. 어제 그제부터 드렸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동차 섹터들 반등이 좀 괜찮게 나오는 모습이었고 우리 시장도 지금 최근 자동차 섹터들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탄소 중립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전력난 문제까지 같이 겹치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이제 너무 급격하게 옮겨가면서 일단은 중국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인정을 했고요, 허용을 했고요, 자율화시켰습니다. 이러고 인해 가지고 이제 기존의 전력 회사들이 석탄 수입 가격은 상승을 했는데
전기세는 그대로인 상태다 보니까 발전을 할 수가 없었죠. 하면 할수록 손해였으니까. 그래서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을 일단 전기세를 풀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빠르면 중순이 될 것이고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해결 가능성이 높다. 이건 정책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자율화에 맡기다 보니까 전기 요금을 크게 인상했을 때, 몇 배씩 크게 인상을 시켰을 때는 아마 이게 또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조금 향후 얼마큼 이 인상이 되는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계속 탄소 중립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막 지역에 100기가와트의 규모의 풍력과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다. 지금 기존의 전력난 문제, 지금 에너지 가격 급등하는 뭐 유가 급등 이런 현상들, 천연가스 급등 이런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기존의 전력 체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너무 급격하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게 된 현상이거든요. 요거 속도 조절만 조금 나오면 괜찮은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을 조금 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뭐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들에서도 이런 조금 속도 조절이 지금 조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나온 얘기가 없으니까 일단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어제 미국 시장은 일단 갭상승 출발 이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약보합 마감입니다만 음봉의 크기는 제법 있죠. 갭상승 폭이 컸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쉬운 모습인데요. 아마 오늘은 되돌림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변수가 하나 있죠. 뭐죠?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미국의 9월 CPI입니다. 내일 PPI도 있는데 PPI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PPI보다는 CPI가 더 지금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 좀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가운데 CPI가 계속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월 대비해서 계속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자극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가 더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로 인해서 그에 대한 눈치 보기도 어제 나왔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CPI가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나오는 정도, 컨센보다 조금만 적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서 이렇게 돌려지는 흐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넘고 벽 뚫고 퓨처까지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 자리는 넘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내일은 기본적으로 요게 기본적인 되돌림이 기본적인 상황이지만 예상이지만 CPI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CPI가 컨센보다 더 높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다시 또 밀려서 이 자리를 또 봐야 되거나 아니면 최소 121선 테스트를 또 한 번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일단 배제할 수는 없다. 일단 내일 CPI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우리 시장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이 좀 있었었고요. 물론 삼성전자의 급락의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만 오늘 되돌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침 초반부터 약보합 출발 이후에 뭐 무방에서 제가 보합 전후 출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보합 출발을 했고 출발 이후에 바로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지금 현재는 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증시 개파락 출발 이후에 다 만회하면서 플러스로 전환을 한 상태고요. 중국 증시가 이제 개장되고 나서 이후에 오늘 수출입 지표가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의 되돌림 정도 선에서 더 상승폭을 키우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왜? 말씀드렸던 CPI 때문에.
미국의 CPI 때문에. 일단 뭐 내일 그 미국 PPI도 있고 중국 쪽에 CPI, PPI 내일 또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지금 과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돌림은 나오는 것이고, 되돌림 이후에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 2,900짜리가 심리적인 이 강한 지지 라인이고, 어제 이 자리에서 지지 저가 매수, 그러니까 반발 매수가 어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20포인트 어차피 깨졌으니까 요거를 일단 빼고 본다고 한다면 어제 이 자리에서 지지 테스트가 나왔는데 오늘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살짝 더 밑으로 밀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단 바로 되돌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3,000포인트까지 회복이 돼야 일단 뭔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닌 것이고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CPI가 우호적으로 나와서 미국 시장 뭐 그런 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일 도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CPI 안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쪽에 예상과 반대의 그 경우로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2,900포인트 또다시 테스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바닥을 완전히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하방 경직을 지금 확보하는 중에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올라가는 것도 제한적일 거고요. 뭐 약간 더 올라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고 밑으로도 일단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분이 과도했던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도 지금 매도가 지금 제법 좀 나오고 있죠. 지금 이 매도량이 다 삼성전자 매도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매도 우위로 나오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큰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코스닥 그냥 무난한 정도. 그리고 선물 매수가 오늘 지금 상당히 좋죠. 어제 과도하게 진짜 많이 팼던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 부분을 좀 보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도 조금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은 일단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지금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수급 방향이 조금 되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는데 현재는 지금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다. 불안정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일 정말 오랜만에 뉴스가 제대로 조금들 반영이 되는, 재료들이 반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오늘 뉴스들이 좀 있었던 섹터들, 오늘 장전에 이제 무방에는 뉴스들 다 올려드렸는데 그 뉴스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관련해서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소형 원자로 관련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확보하겠다라는 얘기가 그 관련해서 관련 섹터들 지금 움직임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섹터들, 반도체 칩 부족 해소 기미에 따라서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 의지 없고 적대 행동하지 않고 있다. 뭐 대화하자 계속 얘기를 꺼내면서 대북주들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 외에도 뭐 ETF 출시 관련해 가지고 메타버스 섹터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까 이제 중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풍력 섹터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거래소 쪽에서는 기아, 카카오, 현대차, LG화학 정도 눈에 띄고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일정이 지금 연결돼 있는 일정이 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매도가 지금 제법 크고 그 외에도 포스코, 삼성전기, LG 이노텍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의 매수세가 아주 좋고요. 지금 뭐 이것도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뉴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에코프로의 이 지주사 전환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뭐 전기차 섹터들 오늘 좀 괜찮은 모습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젤, 천보, 네이처셀, HLB 생명과학, LX세미콘 뭐 요 정도 있고요. 어제 뭐 좀 문제가 좀 있었던 에코마케팅도 지금 현재 반등세가 굉장히 좋은데 어제 하락에 대한 이제 되돌림이겠죠 어느 정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난티도 조금 들어오네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카카오, 시젠, 에코프로 정도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 얘기는 요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네이버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일단 이 자리 바닥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이 자리 바닥 살짝 이탈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회복을 시켜주었고 여기까지 갈 수 있겠다. 40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말씀드렸는데 40만 원 직전에서 일단 21선 맞고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다시 그래서 쌍바닥을 만들고 오늘 양봉으로 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얘기는 이 자리 37만 5천 원 전후 라인은 지키겠어라는 걸 일단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변수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시장 변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저녁에 CPI라든지 내일 PPI 그리고 중국의 CPI, PPI 내일 발표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이 만약에 이제 급변동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아래 변동성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나온다면 뭐 예외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무난하게 지나간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자리는 지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킨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21선 올라올 때 한번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한번 예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올라갈 땐 다이렉트로 4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일단 배제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하나, 두 개 정도 남아있는 것 정도를 제외한다고 보면, 일단 반등 가능성, 바닥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져 있는 상태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마감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뭐,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래도 뭐 크게 안 좋은 주봉은 아닙니다. 이렇게 마감한다고 했을 때. 만약 아직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 이틀이 남았으니까 오늘까지 포함하면 3일 남았고요. 양봉으로 돌려준다 그래도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완전히 39만 원대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요 정도에서 정리가 되면 다음 주 다시 한번 양봉 띄우면서 반등 가능성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11만 6천 원, 7천 원 자리를 이탈하면서 10만 한 5천 원대, 6천 원대까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였는데 그 위에서 일단 바닥은 잡아주고 있고 다시 한번 위로 올려갔다가 역시 얘도 12만 한 4천 원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1선 맞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맞고 떨어져서 다시 이 자리를 이탈을 했잖아요. 이탈을 했다 지금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자리에 대한 저항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 돌파가 되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하고 이 자리 돌파가 되면 시장 변수가 있다라는 걸 일단은 무난하게 넘어간다라고 보면 일단 12만 한 4천 원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진다. 다만 얘가 12만 4천 원 뚫고 막 이게 13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호재가 강한 호재가 있어야만 하고 그거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한번 걸릴 가능성이 조금 더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입니다. 스윙 기준으로 보면 주봉상으로 지금 딱 놓고 보면 지금 딱 요 박스권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만들어내면 다음 주 또 추가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12만 4,500원 일봉상으로는 12만 4천 원. 그러니까 12만 4천 원에서 12만 4,500원 요 사이까지 놓고 박스권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